자, 이번 영상은요, 중학교 학부모님께서 이제 저한테 질문을 주신 내용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그 어릴 때부터 공간지각력도 없었고, 쌓기나무? 예, 이런 것들도 너무 힘들어 했고, 그리고 도형 자체를, 그러니까 좋아하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이제 특히 2학기 때는 기하 파트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상당히 힘들어 하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하면 좋겠냐라는 질문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는데요. 우선은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만일에 경시나 아니면 영재 과학고 정도를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도 일부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재능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그리고 과학에 대한 재능이요. 그러니까 제가 재능 탓을 너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되게 많이 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학습량이 너무 많고 그리고 그 깊이도 너무 깊다 보니까 그 아이의 수준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소화를 하려면 우선 그걸 좋아해야 돼요. 공부를 그 과목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되고 또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호기심도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만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제 생각에는 그래 그 정도는 우선은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 재능은 좀 있어야 돼.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수능 문제를 푼다거나 아니면 학교 고등학교 내신 정도를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너무 재능 탓을 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중학교 때 도형을 어려워한대요. 그러면 도형을 많이 풀게 하면 좋아요. 우선요. 자, 그런데 제가 우선은 이 스텝을 좀 나눠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도형이라고 하면 보통 학부모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도형은 눈으로 보고 판단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눈으로 시각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식으로 막 자세하게 이제 기술을 하면서 계산을 해가지고 푸는 것이 아니라 좀 첫 번째가 도형을 보고 시각화를 시켜서 그거를 분석하는 내용이 먼저 앞서가다 보니까 이거는 도형 감각이 있어야 돼 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접근을 하니까 이게 재능 탓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문제 한번 시간이 되시면 중학교 2학년 2학기 거 문제를 한번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니면 해설지를 보셔도 좋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나름대로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설정이 되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무슨 뜻이냐면요. 도형 자체를 도형 감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도형의 성질과 정의를 배웠으면 그것에 근거해서 도형을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논리력으로 그것을 분석하고 판단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럴 것 같아 저럴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조금 더 추론을 그리고 해석을 좀 더 빨리 하는 친구가 있긴 있죠. 그런데 그것이 답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즉슨 결국엔 도형 문제도 마찬가지로 풀이를 하는 그 과정이 결국에는 연산이나 그리고 서술 이런 방식이 더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제가 어떤 것을 추천하고 싶냐면요. 처음에는 양보다 질입니다. 도형은요. 뭐 모든 과목이 다 그렇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자세하게 뜯어보고 분석하는 걸 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AA 닮음이다 라고 했을 때 두 각이 같으면 닮음이다라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두 각이 같지? 이런 것부터 판단을 하고 왜 그 같은지에 대한 그 이유를 본인이 배운 지식에서 판단을 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지. 야, 이거 딱 보니까 이거 닮음이잖아. 이거 이해 못 하겠니?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A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딱 보고 판단하는 애들도 있구나. 그러니까 수학은 보통 도형이 대표하니까 수학 감각이 있어야 돼, 도형 감각이 있어야 돼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힘들어하고 복잡해 보일수록
돌아서 가라고 자세하게 따지면서 천천히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자주 또 그려보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요.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그 도형이 3차원 도형도 배우기도 하지만 눈대중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예. 조건을 분석해서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으니까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딱 겉으로 봤을 때는 이등변 삼각형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조건을 분석해 보아하니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어야 돼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시각적으로 그 정보를 받아들인 그 선입견을 깨려면 논리력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논리력이 결국에는 하나하나씩 따지는 연습을 통해서 길러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한 다음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게 하는 게 좋아요. 그 이후부터는요. 그러니까 역시나 이거를 무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이게 결국에는 시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정보에 의존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 A 입장에서는 그걸 딱 보자마자 감각적으로 이게 어렵다 쉽다 내가 풀 수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깨려면 야 이건 논리라고 분석해가지고 이게 이거지 라고 하는 것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 그거를 공부를 시켰으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여러 번 풀게 하면서 앞으로 문제를 풀 때, 도형을 볼 때 이런 관점으로 보면 돼 라는 식으로 어느 정도의 주입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절대 좌절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아니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요. 공간지각력과 진짜 도형 감각이 정말 대단한 아이다라고 한다면 영가고에서도 그런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것이 재능이다, 끼다, 와 대단하다 이 정도로 떠받들어 줄 정도의 능력자라고 한다면 평범한 이렇게 보통의 이렇게 학생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학생들인 거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학생들은 고만고만하다라는 거예요. 예, 다만 이걸 좀 재미있게 잘 풀려고 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이거를 좀 어렵게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다라는 것뿐이지 이거 가지고서 너무 문제시를 하지 마시고 제가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도형을 어려워하는 학생들한테요. 이제 간혹 가다가 학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툭툭 내뱉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엄마도 아빠도 뭐 문과여서 옛날에 나도 수학을 너무 어려워했었어. 너 나 닮았나 보다. 이런 식으로는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감을 해주는 건 할 수는 있어요. 어렵구나. 뭐 이렇게요. 그런데 너가 어려워하는 이유에 대한 명분을 부모한테서 찾게끔 하면은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예. 이유는 뭐냐면 이 아이는 항상 그걸 머리에 각인을 시켜놓고 본인이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도형 많이 어렵구나. 많이 어려웠는데 엄마는 이렇게 아빠는 이렇게 해서 극복을 했어. 라는 식으로 선한 영향력을 이제 끼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아이의 부정적인 생각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버리면 사실 이게 도형이든 뭐든 간에 해결이 안 됩니다. 예. 다른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자면요. 도형을 잘하는 친구도 있지만 확률을 못하는 친구,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것을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보통 수학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판단을 할 때의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도형을 잘하느냐, 이것도 판단 기준이기도 하지만 이제 경우의 수, 확률 이런 것들을 잘 따져 나가느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수를 잘한다, 그러니까 연산을 잘한다, 뭐다, 이런 걸 다 떠나서요. 그 두 가지를 좀 많이 바라보는데, 이유인즉슨 그 아이가 수학 전반에 대해서 긍정적인 아이인지 부정적인 아이인지를 판단하기가 좀 쉬워집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 확률도 좀 어려워하는 경우, 그래서 수학이 싫어라고 하는 친구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형처럼 하나씩 따지는 연습을 시키면 제일 좋습니다. 이것도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되게 어려워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기가 싫어하고 케이스를 나누어서 생각하는 걸 싫어하는 아이들, 급하게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천히 따지면서 왜 그런지 항상 이유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면서 공부를 시키는 게 전 제일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